새벽 햇살이 아직 부드럽게 숲 사이를 비추던 시간, 미정은 배낭끈을 조심스레 조이고 있었다. 결혼한 지 2년, 아직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긴 시간을 보낸 적이 드물었는데 오늘은 시어머니의 제안으로 함께 산에 오르기로 했다. 신혼 때는 부부끼리도 바쁠 텐데 내가 괜히 불렀나 싶다. 시어머니 순자는 등산화 끈을 매면서 웃듯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이런 시간 너무 좋아요. 미정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마음 한켠에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려는 긴장도 있었다. 산길은 초반부터 숨이 찰 만큼 가팔랐다.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발밑을 촉촉히 적셨다. 미정은 등산을 자주 하지 않아 호흡이 금세 가빠졌다. 반면 순자는 다부진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어머니, 천천히 가셔도 돼요. 에이, 나 아직은 팔팔해. 너 힘들지? 조금은요, 근데 괜찮아요. 순자는 잠시 멈추더니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미정에게 건넸다. 이럴 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해. 숨이 차면 나무를 잡고 잠깐 쉬고. 미정은 물을 받아 마시며 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순간 자신은 아직 시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다. 1시간쯤 오르자 산길이 완만해지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을 수 있었다.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바람에 흔들린 나뭇잎이 햇살에 반짝였다. 너 우리 아들이랑 사는 건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정은 당황했지만 곧 담담히 대답했다. 좋아요. 가끔은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어머니께서 잘 키우셔서 착하고 든든해요. 순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잠시 웃었다. 저 아이가 어릴 때 많이 아팠거든. 병원에 들락날락하느라 내가 늘 지쳐 있었지. 그래서 더 엄하게 굴었어. 그 말에는 후회와 안쓰러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미정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지난 날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다. 정상에 오르자 시야가 탁 트였다. 푸른 능선이 겹겹이 이어지고 멀리 도시가 작은 모형처럼 내려다 보였다. 순자는 등산복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며 말했다. 이거 원래 산에 오르면 꼭 먹는 거야. 힘들 때 단 게 제일 좋거든. 둘은 바위에 나란히 앉아 초콜릿을 나눠 먹었다. 씁쓸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오면서 조금 긴장했어요. 혹시 제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까봐. 순자는 잠시 놀란 듯 미정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며느리 앞에선 괜히 말 조심하게 돼. 사실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 아들이 웃는 얼굴로 사는 걸 보니 너 덕분이라는 걸 알거든. 미정은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동안의 거리감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내리막길은 오르막보다 위험했다. 돌길에 발이 미끄러지자 미정이 비틀거렸다. 그 순간 순자가 재빨리 팔을 붙잡았다. 조심해야지. 넘어지면 크게 다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가족의 온기가 묻어 있었다. 하산길 내내 두 사람은 사소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좋아하는 음식, 집안 살림의 노하우, 젊은 날의 추억까지.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 거리도 조금씩 좁혀졌다. 산 아래 도착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땀에 젖은 등산복이 무겁게 달라붙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가벼웠다. 순자가 말했다. 다음엔 내 남편까지 셋이 같이 오르자꾸나. 네, 어머니. 근데 오늘은 우리 둘만 와서 좋았어요. 짧은 웃음이 오갔고 그 웃음 속에 오래 이어질 정겨움이 피어났다. 산은 두 사람의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하산 후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얼굴로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산 아래 공기는 훨씬 따뜻했고 도시의 소음이 다시 귀에 들어왔다. 미정은 시원한 바람을 쐬며 물병을 기울였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마음이 한결 풀렸다는 걸 깨달았다. 옆에서 순자는 미정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 얼굴이 많이 상기됐네. 오늘 수고했어. 어머니도요. 제가 따라가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힘들다니 나는 너랑 얘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운이 났다. 그 말에 미정은 잠시 마음이 울컥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한 말을 해준 건 처음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이 대화를 남편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다. 남편은 늘 엄마가 무뚝뚝해서 표현을 잘 못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무뚝뚝함 너머의 진심을 엿본 기분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 순자는 배낭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안에는 정성스레 싸온 김밥이 들어있었다. 아침에 허둥지둥 나오느라 미정은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미리 챙긴 것이었다. 너 배고플 줄 알고 내가 새벽에 싸왔어. 산에서는 이런 게 제일 맛있지. 어머니,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저 몰랐어요. 너랑 둘이 먹으려고 숨겨놨지. 아들놈한테는 비밀이야. 두 사람은 자동차 보닛에 보자기를 펴고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다. 김이 고소하게 씹히고 단무지의 아삭한 맛이 퍼졌다. 미정은 입안 가득 차오르는 따뜻한 정성에 눈물이 날 뻔했다. 순간 순자가 미정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미정이 오늘 정말 고생했어. 사실은 내가 너를 더 알고 싶어서 부른 거야. 집에서 마주할 때는 늘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고 말도 짧게 끝나고 이렇게 둘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 미정은 김밥 한 조각을 들고 잠시 멈췄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 사실은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제가 뭘 잘못하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제 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다. 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그 고요하고 단단한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점점 해가 지고 어둑해지자 둘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에는 석양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순자는 운전대를 잡고 있던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이 아이와 더 자주 마음을 나누리라. 그리고 미정 역시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어머니를 단순히 시댁의 어른으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존중하고 배우리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마중 나왔다. 고생했네. 둘이 잘 다녀왔어? 라며 웃는 얼굴로 묻는 그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 하루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산길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집에 들어온 뒤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상이 차려졌다. 남편은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눈치를 살폈다. 평소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대화가 길지 않았는데 오늘은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산은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그의 물음에 미정이 먼저 웃으며 대답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 덕분에 무사히 내려왔어요. 물도 챙겨주시고 김밥까지 싸주셔서요. 순자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했다. 에이, 별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따라와줘서 고마웠지. 남편은 순간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무뚝뚝한 사람이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순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정리했다. 미정이 다가가 제가 할게요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넌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서도 순자는 며느리가 옆에서 물을 헹구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내심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동안은 며느리답게 해야 한다는 틀에 맞추어 보았지만 오늘은 그저 한 사람의 딸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음 달엔 단풍이 절정일 텐데 그때도 같이 갈까? 이번엔 산이 아니라 가까운 계곡으로. 미정은 놀란 듯 시어머니를 보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머니. 저 사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시간이 다시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안도감이 차올랐다. 그동안 자신이 중간에서 괜히 긴장하곤 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순자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미정아, 내가 혹시 말투가 세서 너 마음에 상처 준 적이 있을 거야. 그게 다 내 서툼 때문이니 앞으로는 내가 더 노력할게. 미정은 눈이 시큰해져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끈이 묶이는 듯 했다. 산길에서 시작된 대화가 이제 집안에서 이어지고 있었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또 다른 길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기 전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고요히 반짝였다. 낮에 힘겹게 올라섰던 산 정상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 풍경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은 탁 트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잔잔히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이전에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짧게 안부만 묻고 지나가던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침 식탁에서 순자가 오늘은 날씨가 막내라고 말하면 미정은 곧바로 어머니,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제가 같이 갈까요? 하고 묻곤 했다. 그러면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두 사람은 과일을 고르고 반찬거리를 고르며 서로의 취향을 조금씩 알아갔다. 순자는 미정이 생각보다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물건을 고르는 걸 보고 놀랐고 미정은 시어머니가 상인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 외향적이시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다. 주말이면 남편이 늦잠을 자는 동안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순자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전쟁 직후에 어려웠던 시절,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맞이했던 고생담,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 웃음과 눈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정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세월을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무뚝뚝한 어른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던 중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다. 화면 속 단풍 가득한 산길을 보며 순자가 무심히 말했다. 저기 참 좋겠다. 내 젊었을 땐 아이들 키우느라 저런 데 가보지도 못했네. 그러자 미정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어머니, 우리 같이 가요. 아버님 계실 때는 못 가셨다지만 이제는 저랑 남편이 있으니까요. 세 식구가 함께 가면 더 즐겁잖아요. 그 순간 순자의 얼굴에는 미묘한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다. 아들은 옆에서 빙긋 웃으며 그래, 가을 휴가 때 다 같이 다녀오자라고 거들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자신이 단순히 며느리를 돌보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어깨를 나누고 가족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순자는 미정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오래된 머플러가 들어있었다. 결혼 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는데 순자가 아끼며 간직하던 물건이었다. 이거 내가 젊었을 때 받았던 건데 이제는 잘 쓰지 않아서 내가 써줬으면 해. 미정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단순한 머플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난 세월과 마음을 함께 건네받는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뒤에도 미정은 그 머플러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산에서 시작된 작은 동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잡아줄 다리가 놓여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어머니 곁에서 한 가족으로서 더 든든히 서 있어야지. 그리고 같은 순간 옆방에 누운 순자 역시 생각했다. 이제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해야겠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나눠줄 사람은 이 아이뿐이구나. 그 다짐은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침내 세 사람은 단풍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토요일 아침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집 앞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과 도시락 바구니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을 맞추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순자와 미정이 나란히 앉았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는 황금빛 들판과 붉게 물든 나무들이 줄지어 스쳐 지나갔다. 순자는 차창 너머로 풍경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단풍 구경을 다 가다니 세상 참 달라졌네.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어머니, 저희랑 함께라서 더 특별한 거예요. 오늘은 마음껏 즐기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흐뭇하게 웃었다. 그동안 자신이 걱정하던 불편한 공기는 이제 자취를 감춘 듯 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등산객들이 벌써 붐비고 있었다. 나무 사이사이로는 붉고 노란 잎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가을의 절정을 알리고 있었다. 순자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미정은 그 곁에서 포즈를 취해 주었다. 사진을 찍던 중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머니와 따님이세요? 닮으셨네요 하고 물었다. 순간 순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번졌다. 아니요, 며느리예요. 그러면서도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랑이 묻어 있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느리라는 말 속에 이제는 거리감이 아니라 친근함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에 오르기 전 나무 벤치에서 점심을 먹었다. 순자가 아침 일찍 싸온 김밥과 미정이 준비한 과일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세 사람은 가을 바람 속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김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말했다. 엄마 김밥이랑 아내 과일이랑 합치니까 최고네. 앞으로는 우리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각자 준비해서 오자.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미정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정상에 오르는 길은 조금 가팔랐지만 함께 오르내리며 나눈 이야기 덕분에 힘든 줄 몰랐다. 순자는 젊은 날 꿈꿨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정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차분히 털어놓았다. 서로의 세월과 희망이 교차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레 더 깊이 이어졌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발 아래 펼쳐진 단풍숲은 마치 붉은 바다처럼 물결쳤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렇게 며느리랑 아들이 곁에서 이런 풍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미정은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곁에 있을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우수수 흩날렸다. 붉고 노란 잎들이 세 사람의 어깨와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세 사람은 웃으며 서로의 어깨에서 잎을 털어주었다. 풍경은 찬란했고 마음속에도 그만큼 밝은 빛이 스며들었다. 하산길에 들어서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산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발걸음은 천천히 이어졌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 가족 모임에서 나눌 음식,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노후의 이야기까지. 웃음과 진지함이 교차하는 대화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탱하는 동반자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피곤함과 함께 잔잔한 평화로 가득했다. 미정은 뒷좌석에 기대어 졸음이 밀려왔고 순자는 그녀의 머리가 자신의 어깨에 기댄 것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깥 풍경은 이미 어둑어둑해졌지만 차 안의 공기만큼은 따뜻하고 환했다. 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후 집안에는 다시 일상의 기운이 돌아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늘 따뜻하고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작은 갈등이 불거졌다. 순자는 오래도록 해오던 방식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된장은 조금 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요즘 짜게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순간 손에 들린 국자를 멈추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자신이 평생 해오던 방식에 대한 지적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끓여서 너희 남편 키운 거야. 괜히 맛을 바꾸면 허전하지 않겠니? 미정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지만 요즘은 입맛도 바뀌었으니까요. 어머니 음식은 언제나 맛있지만 조금만 덜 짜면 더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끝이 조금 날카로워지자 순간 주방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편이 거실에서 그 기류를 눈치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며 TV 볼륨을 조금 올렸다. 순자는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지. 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내가 괜히 잔소리 듣는 기분이 들어서 그랬어. 미정은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말투가 좀 날카로웠죠. 죄송해요, 어머니. 짧은 갈등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오래 생각에 잠겼다. 미정은 나는 단순히 걱정해서 말한 건데 왜 어머니는 불편하셨을까 하고 되짚었고, 순자는 며느리가 나를 공격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굴었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먼저 미정에게 다가와 작은 접시에 음식을 내밀었다. 어제 내 말대로 소금을 줄여봤어. 맛 좀 보렴. 미정은 놀란 얼굴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다. 생각보다 담백했지만 깊은 맛은 여전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끓이셔도 충분히 맛있네요. 순자는 그제야 얼굴을 풀며 웃었다. 역시 나도 배우는 게 있구나.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내가 늙어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 미정은 눈이 시큰해져서 얼른 웃음으로 감췄다. 저도 어머니한테 늘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의 세월이 제겐 교과서예요. 그 대화를 옆에서 듣던 남편은 괜히 기침을 하며 말했다. 두 분 저도 끼워주세요. 저도 교과서 좀 같이 보고 싶네요.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두 사람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름을 통해 더 넓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국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담백했고 대화는 어제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족이란 갈등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 함께 웃을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다.